자, 이제 5단원 구조물의 해석 볼게요. 이 5단원은 조금 길어요. 예. 다른 책들은 구조물의 라멘, 아치 이런 거 따로 구했는데요. 우리 이제 구조물이라 그러면요. 보구조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멘, 그 다음에 라멘하고 아치, 케이블, 이런 것들인데, 케이블까지는 안 하고, 우리 보하고 아치, 대표적인 거 요거만 할 건데요. 이 보에는 이제 또 캔틀레어고, 외팔보라고도 얘기해요, 외팔보. 그 다음에 단순보, 그 다음에 내민보, 게르버보,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라멘 아치, 이런 것도 있어요. 라멘 아치에도 캔틀레버 라멘, 뭐, 쓰리 힌디 라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반력 구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캔틀레버 가서 반력 따로 구하고, 저 라면 가서 따로 구하고, 아치 가서 따로 구하지 않고요. 우린 반력 구하는 거 다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단면력 찾는 거, 그것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모아갖고 한 번에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러스, 트러스의 부재력 구하는 거, 트러스까지 다 우리 구조물 편에서 그냥 한 번에 다 해버릴 거예요. 근데 다른 책들 이렇게 따로따로 찢어 놓은 걸 갖다가 저는 그냥 다 모아갖고 그냥 한 번에 하려고 이렇게 이제 책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길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반력에 대해서 볼게요. 이 반력은 반작용력을 갖다 줄여갖고 우리가 반력 이렇게 얘기해요. 해석 방법은요, 구조물에 작용하는 이제 힘은 우리 보나 라면 이런데 작용하는 거는 지점이 두 개 또는 한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용력과 지점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한 점에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다예요, 다. 한 점에 작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점에 작용하지 않는 힘, 평행 방정식이 어떻게 되죠? X로 안 움직이면 되고, Y로 안 움직이면 되고, 그 다음에 회전이 안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시그마 fx는 제로, 시그마 fy는 제로, m은 제로.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정정구조물을 풀 수 있는 이제 방정식이에요. 이게 조건 방정식이 되는 거죠. 조건 방정식이 된다는 거는, 우리 방정식이 세 개가 세워지면 미지수가 몇 개 돼요? 미지수 세 개. 세 개까지는 풀 수 있어요. 근데 세 개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부정정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 방정식만 갖고 풀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정정만 할 거예요. 미지수 3개짜리인 거. 3개짜리인 조건을 갖고 이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 이래 보이는 게 이제 단순보예요. 단순보. 단순보인데, 외팔보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한쪽이 고정되어 있는. 이런 걸 이제 외팔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거를 이제 요걸 보라 그러고요. 요런 걸 이제 보를 받치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지지 조건이라고 그래서 지점이라고 그래요. 지점. 지점이라고 그러는데, 지점은 반력을 일으키는 개수가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롤러 지점은 롤러 떼굴떼굴 굴러갈 수 있죠. 움직이는 건 반력이 안 생겨요. 그죠? 여기 이제 또 회전도 가능해요. 그래서 회전변이나 이런 건 안 생기는데, 반력은 안 생겨요. 수직으로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죠? 여기 땅에 막혀 있기 때문에 못 가죠. 그래서 여기 반력이 생겨요. 이 반력수는 하나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미지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힌지 지점인데, 요렇게도 표시하고, 요렇게도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요것도 삼각형으로 하고 밑에다가 요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떼굴떼굴 굴러간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굴러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평에서도 반력이 생기고 수직에서 반력이 생기고 반력이 두 개가 생기죠. 미지수가 두 개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고정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저기 앞단원에서 간결이라고 해요. 간결. 완전 고정단으로 묶여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수직으로도 못 움직이고 수평으로도 못 움직이고 회전도 안 돼요. 회전 반력까지 세 개의 반력이 생겨요. 네. 그럼 미지수가 세 개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것들을 찾는 작업을 우리가 반력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롤러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뭐로 바꿔야 돼요? 이런 힘으로 바꿔야 돼요. 힘 하나 그려주면 되고 수직으로. 그 다음에 힌지가 오면 어떻게 돼요? 수평 수직으로
이제 힘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자유물체도. 그죠? 예. 그리고 고정단위 오면 세 개에도 힘을 표시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 위에 거 다시 그림 위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 이거는 무슨 지점이에요? 힘기 지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직발력, 수평발력이 생겨요. 반대근요. 그 다음에 롤러기 때문에 수직발력만 생기죠. 그죠? 자, 그럼 이 물체가 어떤 거예요? 이 보가 이제 물체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물체가 안 움직이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돼요? Y방향으로 안 움직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X방향으로 안 움직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회전이 안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봅시다. 작용력이 없으면 반작용력이 있을 수가 있나요? 작용력이 없으면 반작용력도 안 생기죠. 그죠? 예. 네. 왜냐면 작용력이 생겨야 반작용이 똑같이 생기죠. 그죠? 여기 보면은 작용력은 어떤 거예요? P. 얘가 작용 하중이 되는 거죠. 얘네들은 반작용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작용. 반작용력이 돼요. 얘는 작용력이 되고요. 그럼 여기 그림에서 딱 보자고요. 그림에서 보면 수평 방향의 작용력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으니까 얘는 안 생겨요. 그죠? 이거는 뭐 평행 방향 풀고 자주할 것도 없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직 발력이 생기는데요. 여기 수직 방향에 우리가 힘의 평행 조건은 어떻게 돼요? 시그마 F Y는 제로. 윗방향 플러스 이렇게 해보자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VA 플러스 VB 마이너스는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안 움직이는 조건은. 근데 여기서 보면요. Y방향에 해당되는 조건을 하나 썼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값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그죠? 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방정식은 지금 하나예요. 조건 방정식은. 한 개인데, 미지수는 몇 개야? 두 개. 이 방정식만 갖고는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안 풀리기 때문에요. 방정식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 방정식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이제 쓰고 나온 거, 시그마 회전이 안 되면 되는 거죠. n이 제로. 요게 이제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조건 방정이 세 개인데요. 시그마 fx는 제로. 그죠? 근데 여기서 쓸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작용력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HA는 어떻게 돼요? 작용력 없으니까 그냥 돼요. 그죠? 이렇게 쓴 거죠. 만약에 이 P가 이렇게 끼우러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타라 그러면. P 코사인이 생기니까 얘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작용력이 요만큼 생겼으니까 얘는 반력이 생기겠죠.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표현방정 쓰는 걸 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고에서 보통 이거를 이제 표시를 안 해요. 여기 롤러로 되어 있는데 얘를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책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책 중에. 그건 왜 그러냐면 작용력이 없기 때문에 안 쓰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 씁시다. 이거 연습하는 동안은 다 쓰자고 익숙해지면 그때 안 쓰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반력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반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유물체도를 작성해야 돼요. 자유물체도. 이 자유물체도가 뭐냐면 얘네를 힘으로 바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힘을 여기 그려놨어요. 그죠? 이렇게. 요게 1번이에요. 1번. 1번.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지점을 힘으로 표시하시면 돼요. 힘. 요게 이제 뭐냐면 자유물체도를 작성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힘으로 작성하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한 점에 작용하는지 한 점에 작용하지 않는지 요걸 판단해야 돼요. 그죠? 근데 당연히 한 점에 작용하지 않는 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 방식이 몇 개가 돼요? 시그마 fx는 제로, 시그마 fy는 제로, 시그마 m은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세 개의 조건 방식이 있죠. 그 중에 시그마 fx는 제로는 지금 쓰나마나 작용력이 없기 때문에 ha는 0.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써버렸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fy는 제로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VA 플러스 VB. Y방향이면 VA, VB, P. P는 아랫방이니까 마이너스.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VA 플러스 VB는 P. 요렇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VA 플러스 VB는 P. 요렇게 돼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여기는 어떻게 돼? 미지수가 두 개라서 요 식에서 안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야? 조건 방정식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그죠? 그 조건 방정식이 뭐가 될까요? 시그마 M은 제로가 돼요. 근데 여기서요, M은 제로가 되는데, 이거 좀 크게 쓸게요. M은 제로가 되는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 부재는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있어요? 이 부재, 고부재는. 안 움직이죠? 그죠?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디, 어느 위치에서든 잘라갖고, 다 어느 위치를 기준으로 해갖고, 모멘트를 취해도 얘 모멘트 합은 얼마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되죠?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모멘트를 어디를 취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멘트를 취하는데 여기를 취해도 문제가 안 돼요. 여기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해볼까요?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여기 C점이라고 해요. C점. C점의 모멘트 취해도 우리 반려 구할 수 있어요.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C점을 기준으로. VA 곱하기 2분의 L. 그죠? 얘는 시계방향 플러스. 그럼 얘는 이렇게 회전하고요. C점 기준으로.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죠. 마이너스 VB 곱하기 2분의 L은 제로. 그죠? 그래서 VA 이꼴 VB가 되죠. 그죠?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VA 자리에 VB 넣으면 어떻게 돼요? VB는 2분의 P라고 나와요. 어차피 구해줘요. 근데 뭘 풀어야 돼?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왕이면 모멘트를 취하고 어디를 취하는 게 편할까요? 이거 방정식 안 구하고 바로 VB를 그냥 VA나 VB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거 어디냐면요. A점하고 B점은 미지수가 있는 거죠. 거기를 모멘트로 한번 취해보죠. B점을 모멘트로 한번 취해볼까요? 아니면 A점을 모멘트로 취하든지. 그래서 시그마 N, B는 제로. 시계방향 플러스 하자고. 그럼 어떻게 돼요? VA는 이렇게 회전할 거고요. P는 이렇게 회전하죠. 그럼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VA 곱하기 B점까지 해버리가 L 마이너스 PA 곱하기 2분의 1은 제로. 그래서 VA는 얼마 나와요? 2분의 P가 나오죠. 그죠? 여기도 VA는 2분의 P. 어디를 잡아도 2분의 P 나와요. 그죠? 그게 2분의 P인데, 우리 이왕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답 찾을 수 있는 게 좋죠. 그러니까, 미지수가 있는 부분에 두 개 중에 하나를 뭐로 취하면 돼요? 모멘트 취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 내용을 모멘트 취해서 우리가 뭐예요? VA나 VB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FI는 제로 해갖고 거기 고식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지점 발력이 다 구해지죠. 그죠? 네. 그래서 구조물의 반력 구하는 과정은요, 지점을 뭐로 나타내라? 힘으로. 힘으로 나타내는 거 우리가 자유물 제도를 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표현 방정식을 적용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표현 방정식을 적용하는데, 시그마 fx는 제로, 시그마 fy는 제로, m은 제로. 그죠? 요거 한 점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어떤 식을 먼저 사용해야 되는데, 계산을 좀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은 한 점에 작용하지 않으므로 시그마 m은 0을 먼저 적용하는데 이 m을 적용할 때 이 기준점을 어디로 한다고요? 두 개의 미지수 중에 하나, 그죠? 미지수가 있는 부분을 취하면 좋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모멘트를 먼저 적용해요. 보통 단순부에서는. 근데 캔틸레버 구조는 예외예요. 캔틸레버 구조는 어떤 방정식을 먼저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읽어보자고요. 캔틸레버에 여기 이제 캔틸레버 구조에 웹팔고 여기가 지점이고요. A, B, G는 L이라고 하고 여기는 힘은 P라고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먼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A점에 자유물체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VA 수직으로 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수평으로 작용하는 거, HA, 그 다음에 MA, 그죠?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작용해요. 여기 기점에는, 그죠? 그래서 자유물체도 그랬어요. 근데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방정식 세울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시그마 f, x는 제로. 그죠? 그때 이 방향에 해당되는 미지수,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는 뭐냐면 HA.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 fy는 제로.
0. 여기에 해당되는 힘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VA, 하나는 P가 있어요. 그죠? P가 있는데 이 P는 어떻게 돼? 작용력이니까 알고 있는 값이고 얘는 미지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 M은 제로. 여기는 이제 모멘트를 일으키는 힘이 뭐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MA, 이건 미지수고요. 그 다음에 P가 한 점에 작용하지 않죠. A점까지 일으키는 거 P 곱하기 L이고요. 요거는 구할 수 있는 값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죠. 해당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해당 방정식의 미지수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풀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방정식 그냥 써보자고요. 시그마 fx는 제로. 그죠? 오른쪽 방향 플러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반작용력밖에 없죠. 그죠? HA. 그 다음에 작용력은 0이니까 빼기 0은 0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HA는 얼마예요? HA는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 FY는 제로. 윗방향 플러스 하면 어떻게 돼요? VA 마이너스 P는 제로. 그래서 VA도 바로 구해주죠. P. 시그마 M은 MA는 제로. 시계방향 플러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여기 MA 우리가 가정했던 거 MA는 시계방향으로 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는 시계방향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뭐 플러스 PL 제로. 그래서 MA는 마이너스 PL. 그래서 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 방향의 미지수가 하나일 때, 여기 미지수, 얘 미지수, 얘 미지수, 얘 미지수. 하나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방정식에 그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우리 뭐예요? 모멘트 취하면 되겠, 아니, 그 조건 방향 취해도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캔틸레버 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구조물에서는 다 어떻게 되면 수직 발력이 두 개예요.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죠. 그죠? 발력이 미지수니까.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FY를 먼저 취하는 거는 안 좋아요. 그죠? 뭐 먼저 취하자? 시그마 M은 제로. 그리고 요 기준점은 어딜 취하자? 미지수가 있는데 취하자. 그 얘기예요. 미지수 두 개 중 하나를 모멘트 작용점으로 취하면 미지수가 이제 하나로 줄어들겠죠. 수직 중에. 그래서 따라서 한 개의 미지 발력이 이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모멘트 작용점에 작용하는 나머지 미지의 그 수직력. 그죠? 미지수. 얘는 FY는 0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결정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에 올라오는 이제 하중의 종류인데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이제 등분포 하중이라고 해요. 등분포. 똑같이 올라왔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보가 있는데 보 위에 어떤 저기 상자가 똑같은 상자에 무게가 상자에 있는 게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려고 하면 다 어떻게 돼요?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 이 모양은 뭐냐면요. 분자예요, 분자. 분자들이 여기 쭉 쌓여있는데 같은 높이로 쌓여있는 거죠. 어떤 똑같은 무게니까요. 그죠? 이렇게 쌓여있는 무게를 갖다가 어떻게 이쪽을 다 여기 분자들의 값을 모아갖고 똑같이 이제 뭐야 제한시킨 거를 우리가 등분포 하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한쪽은 커지고 한쪽은 줄어드는 거. 그죠? 이런 거를 이제 등변분포 하중. 그 다음에 이런 걸 집중 하중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요, 이 분자 하나의 값이면 이게 지금 길이당 표시가 되어 있는 거라 여기에 하중 강도라고 그래요. 얘 강도. 예, 응력값. 우리가 이제 저기 물체에서는 응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하중 강도라고 불러요. 이 강도가 분자 하나가 받을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에서는 응력이라 안 하고요. 강도라고 얘기를 해요. 강도. 그래서 이거 응력값하고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설계에서 쓰거나 그러는 응력은 앞에서 했던 거는 단면적당 힘으로 보통 나타내요. 근데 이거는 길이당의 힘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10kN per 메다의 제곱이라는 응력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등분포화중을 할 때는 여기다 미터를 하나 더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kN per 메다. 길이당 10톤이, 10kN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보의 길이, 이게 길이가 되는데, 이게 이제 미터라고 하면, 여기 하중 강도가 W가 10kN per 메다. 그죠? 그리고 여기 총 길이를 곱해주면, 요거 하나가 이제 뭐야, 10kN per 메다라는 얘기야.
그럼 걔네들이 어디까지 있어요? L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L 미터를 곱해주면 이거는 없어지고 뭐로 바뀌어요? 10 L 킬로뉴턴이라는 뭐예요? 힘의 단위, 집중하중으로 바뀌어요. 그건 어디에 작용해요?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거 어디에? 도심에 작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심에 작용하는 힘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P는 어떻게 된다고요? W, L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면의 성질에서 배웠던 그죠? 도심에 적용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삼각형의 도심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3분의 2에 3분의 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하중은 어떻게 돼? 면적.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2분의 WL이 되겠죠. 그죠? 네. 하중 강도는 W예요, W. 그래서 여기 P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WL이 되겠죠. 그죠? 네, 면적이니까 이 삼각형에. 그리고 얘가 제하되는 위치는 얼마요? 삼각형의 도심. 3분의 2에 3분의 L. 그럼 뭐야? 단순보 푸는 거랑 똑같아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등분포화중이나 집중화중은 다 뭐로 환산을 하냐면요. 합력으로 바꿔갖고요. 도심에다 제하시킨다. 요것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환산하면요. 집중화중은 어떻게 돼요? 도심에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삼각형화중은 3분의 L, 3분의 2에 대해 이제 작용하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예제 좀 풀어볼게요. 이제 볼게요. 단순보 먼저 볼게요. 단순보. 여기 순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적어놨으니까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면서 우리 보자고요. 예. 그래서 예제 1번에 다음 구조물의 반력을 구해라.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뭐 하자 그랬죠? 기점을 힘으로 표현하자 그랬죠. 힘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자 그랬죠? 평형 방정식을 쓸 걸 생각해보자. 적용 평형 방정식. 그죠? 방정식 적용하자. 이렇게 돼 있죠. 그거만 생각하고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예요? 힌지지점. 힌지지점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한다고 했어요? 수직발력, 그 다음에 수평발력, 이렇게 적용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수직발력, 롤러는 하나만 생긴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아직 얘네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줘야 되죠. 수직발력은 버티컬의 약자서 뭐 VA라고 표시해야 되고요. 근데 책들마다 달라요. A, Y 이렇게 방향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는 RA, A점의 발력이다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뭐 어떤 걸로 표시하든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VA라고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HA라고 표시하고요. VB라고 표시합시다. 네. 그 다음에요. 우리 뭐 하자 그랬어요? 얘는, HA는 우리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게 시그마 F, X는 제로죠. 그죠? 그래서 HA 적용해보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 어느 방향인지 표시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HA, 그 다음에 우리 외력 없죠. 그죠? 더 이상 없죠. 외력 0, 제로. 그죠? 그래서 HA는 얼마야? 그냥 0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보통 표시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시그마 F, Y는 제로. 윗방향 플러스. 이렇게 하는데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요거를 지금 먼저 썼는데요. 먼저 쓰니까 어떻게 돼요? VA 더하기 VB. 요거는 Y방향이죠. 두 개는. 그리고 위로 가고 있으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죠. Y방향 세 개가 있어요. P는 제로. 근데 여기 보니까 VA 플러스 VB, 요거 P. 요게 두 개가 미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안 풀리죠. 그죠? 그러니까 남은 방정식이 이제 하나 있죠. 그죠? 시그마 M은 0. 그죠? 그래서 시계방향 플러스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기준점을 어디를 잡을 건가? 요거. 그래서 어디를 잡아도 상관없는데요. 우리 이제 B점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B점.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작용점을 통과하고 있죠. 여기다가 우리 이제 컴파스 생각을 해보세요. 컴파스. 컴파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컴파스. 그죠? 여기에 이제 핀이 달려 있고요. 여기는 뭐가 달려 있냐? 뭉툭한 연필이 달려 있죠. 연필. 그죠? 여기는 뾰족한 핀이 달려 있고요. 그래서 여기 핀 부분을 어디냐면요. 기준점에 꼽으세요. 기준점. 여기다 꼽고요. 핀을. 그 다음에 연필은 이제 우리가 작용력 있는데, 그죠? 힘 있는 데도 되는 거예요. 그럼 A점에다